충격적으로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은 부상에 시달렸고 팀 분위기는 흔들렸으며 지난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마저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내셔널리그 최강이라 불리는 다저스를 위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틀랜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K알프라 임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무너졌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어떻게 다시 강팀으로 부활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올해 다시 강해졌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수많은 물음표가 따라붙던 팀이었는데요. 그 물음표들이 하나둘씩 느낌표로 바뀌면서 지난해의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강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지금까지 큰 위기 없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내셔널리그에서 다저스를 위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과연 이 팀이 다시 강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원래 내셔널리그에서 다저스 다음으로 꾸준한 강팀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다저스는 최근 10년 동안 9번의 지구 우승과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스 역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한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기록했죠. 그랬던 브레이브스가 2025 시즌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즌 내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76승 86패, 지구 4위에 머물렀고 무려 9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문제는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감독과 주요 코칭 스태프가 바뀌면서 팀 전체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점이 컸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에는 부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며 스펜서 스트라이더, 슈엘렌바흐, 로페즈,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션 머피까지 핵심 전력들이 돌아가며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지난 시즌 브레이브스가 1군 로스터에 등록한 선수는 무려 71명.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를 기용한 팀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주축 선수들의 부진도 심각했습니다. 타격 코치가 바뀌고 타격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까요? 오스틴 라일리, 오지 알비스, 마이클 해리스 2세 등 팀의 중심 타자들이 시즌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불펜이었습니다. 최근 3년에서 4년 동안 애틀랜타의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이 바로 불펜이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문제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전 선발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불펜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야른 선수층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정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브레이브스는 지난해 드러났던 문제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스포츠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디테일을 챙기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최근 제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알게 된 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정당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해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매달 갤럭시와 아이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그리고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152만 원가량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 통만으로도 설치 당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돈을 주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 지원금과 원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히 통신사 8곳을 비교해 최저 요금제를 찾아주고 지원금 최고가 보장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다시 야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올 시즌 애틀랜타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펜의 안정화입니다. 지난 겨울 브레이브스는 불펜 최대 약점 중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로베르트 수아레스를 영입한 것이죠. 많은 팬들이 영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정말로 영입에 성공했고 현재까지는 완벽한 성공 사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아레스는 현재까지 25경기, 25이닝, 평균 자책점 0.71, 4승 무패, 4세이브, 8홀드를 기록 중입니다. 놀라며 심지어 샌디에이고 시절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투수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역시 훌륭합니다. 17경기, 17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1.00, 10세이브, 그야말로 철벽입니다. 현재 애틀랜타는 8회에 수아레스, 9회에 이글레시아스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조합입니다. 이 둘이 함께 등판한 경기에서는 아직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딜런 리 역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27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32, 2승 무패, 7홀드, 이 3명의 조합이 버텨주면서 애틀랜타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힘이 강해지는 팀이 됐습니다. 진정한 강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펜의 깊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한 레이날도 로페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일러 키니, 딜런 도드, 엔젤 페르도모 등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예전 크레이그 킴브럴 전성기 시절에 느꼈던 안정감을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애틀랜타 불펜의 팀 평균 자책점은 3.00 수준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반등한 두 번째 이유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입니다. 야구는 매년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스포츠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수의 급성장이 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올해 애틀랜타에도 그런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블레이크 볼드윈입니다. 포수입니다. 그것도 겨우 25살의 젊은 선수죠. 지난해 데뷔하자마자 123경기에서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주며 주목받았는데요. 올해는 주전 포수로 자리 잡으면서 더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율 3할 1푼대,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9.32대, 홈런은 13개, 그리고 조정 득점 생산력 지표인 WRC 플러스는 160을 넘기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포수 포지션에서 이런 생산력은 정말 엄청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5살 동갑내기, 주전 중견수 마이클 해리스 2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기대 이하였고 2025년에도 성장세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조하며 WRC 플러스 138, 완벽한 반등입니다. 서번트 지표를 봐도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타구질이 좋아졌고 장타 생산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근 흐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애틀랜타 팬들이 오래 기다려왔던 진짜 마이클 해리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던 디디에 푸엔테스의 등장은 더욱 반갑습니다. 20살의 어린 투수, 장기적으로는 선발 자원으로 키울 예정인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는 우선 불펜에서 경험을 쌓으며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볼의 위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의 미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에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복고도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토미 존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6경기, 31이닝, 평균 자책점 3.77. 수치만 보면 아주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패스트볼의 위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제구력 역시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애틀랜타 반등의 세 번째 이유는 예상 밖의 선수들이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이 선수들이 지금처럼 해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호르헤 마테오입니다. 원래는 김하성의 백업 역할과 유틸리티 자원으로 영입된 선수였는데요. 현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7경기에서 OPS 8.76, WRC 플러스 146, 놀라며 그야말로 미친 활약입니다. 커리어 내내 공격력으로 평가받았던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비와 주루 능력이 강점인 선수였죠. 그런데 올해는 타격까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팔꿈치 부상, 척골측 부인대 재건 수술, 햄스트링 부상, 등 통증 등 각종 부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몸 상태가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브스의 타격 철학이 마테오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부상으로 인해 영입된 마우리스 두본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즌 초반 여러 승리에 기여하며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줬죠. 외야 백업으로 합류한 야스트렘스키 역시 비어있는 자리를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타격감이 좋아지면서 승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닉 스미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흐름은 다소 주춤하지만 5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OPS 8.5 이상, WRC 플러스 138 수준의 활약을 펼치며 마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대로라면 커리어 하이 기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급해야 할 두 명이 있습니다. 브라이스 엘더, 그리고 마틴 페레즈입니다. 특히 브라이스 엘더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엘더는 원래 뛰어난 제구력을 가진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탈삼진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싱커의 움직임으로 약점을 보완했는데요. 문제는 리그가 그 패턴을 완전히 파악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로테이션에서 밀려났고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앞두고 엘더는 특별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팀의 전설, 감동적으로 그렉 매덕스였습니다. 그렉 매덕스를 찾아간 브라이스 엘더는 자신의 투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덕스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싱커 유존도를 줄여라. 그리고 커터를 던져봐라. 엘더는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커터를 던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슬라이더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덕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강조하며 너는 원래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가 아니잖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엘더의 야구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매덕스의 조언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더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경기, 72이닝, 평균 자책점 2.50, 현대판 매덕스를 연상시킬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구속도 없고 압도적인 삼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타자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며 경기를 자신의 흐름으로 끌고 갑니다.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반전 주인공, 바로 마틴 페레즈입니다. 35살 베테랑 투수인 그는 사실 시즌 전만 해도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경기, 51이닝, 평균 자책점 2.7대,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구 스타일입니다. 평균 구속은 90마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보면 결코 빠른 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인지업 비율을 크게 늘리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고 있습니다.
놀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결국 애틀랜타의 상승세는 이런 예상 밖 선수들의 동시다발적인 폭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현재의 애틀랜타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징계 문제로 전력에서 빠진 선수들, 예상치 못한 부상 공백, 유격수 문제, 외야 공백, 선발진의 불안함, 이런 마이너스 요소들이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 요소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즌 개막 전만 해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우승권 전력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구 우승 경쟁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최강이라는 사실은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소, 탄탄해진 불펜, 젊은 선수들의 성장, 예상 밖 선수들의 대활약,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지면서 애틀랜타는 완벽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핵심 선수들입니다. 먼저 주전 3루수 오스틴 라일리입니다. 한때 38개 홈런과 WRC 플러스 144를 기록하며 팀의 미래를 책임질 슈퍼스타로 평가받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부상에 시달리면서 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 WRC 플러스는 83 수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건 애틀랜타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자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라일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팀 공격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OPS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반등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쿠냐는 기본적으로 높은 타율이 함께 나와야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현재 타율은 아직 기대치보다 낮습니다. 2할 8푼에서 3할 정도는 기록해야 정말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애틀랜타에서 아쿠냐의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닙니다. 브레이브스의 상징이고 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아쿠냐의 완전한 부활 여부는 앞으로의 시즌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하성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는 그동안 반복됐던 아쉬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애틀랜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반전과 기적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사적인 감정이 담긴 이야기였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애틀랜타가 흥미롭고 또 기대되는 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알프라 임스포츠였습니다.